자, 다음은 네 번째, 종성표기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종성표기와 관련된 법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당시 15세기가 되겠죠? 자, 이때에는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종성부용초성이라고 해서 모든 자음을 종성에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제약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종성부용초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성에 사용한 자음을 종성에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배울 용비어천가라든지 아니면 월인청강지곡 이런 뭐 문헌들을 살펴보면 모든 자음이 제약 없이 받침해서 다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러다가 너무 자음이 많은데 그걸 받침에 다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받아쓰기 하면 받침을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러면 우리 모든 자음 다 쓰지 말고 몇 개만 정해서 쓰자 라고 해서 몇 개가 바로 8개 해서 8개의 종성만을 사용하는 팔종성 법칙이 이때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 8개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이응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응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도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응이 종류가 2가지가 있었다. 그냥 이응과 예디응. 근데 이 2개의 이응 중에서 실제로 발음이 나는 이응은 어떤 거? 예였죠. 그쵸? 자, 그래서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이 나는 이응인 예디응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8개에 해당하는 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응, 그녀 다리만 보시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근대국어 시기가 되면 이 8개도 너무 많아. 왜냐면 이 8개 중에 사실 발음을 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자음이 2개가 있거든요. 자, 그 2개가 뭐냐면 바로 디귿과 시옷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빼자 라고 해서 전체 7개의 종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7개는 기역, 니은, 자, 무엇이 빠졌냐면 디귿이 빠집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 그리고 이응을 써야 하는데 우리 앞에서 소실문자 기억나세요? 그 소실문자에 이 예디응이 언젠가 사라졌는데 자, 얘가 언제 사라지냐면요. 16세기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6세기 이후인 근대국어에서는 예디응을 찾아볼 수 없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응, 요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7개의 종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대 국어에는 사실 쓸 때에는 우리가 종성을 표기할 때에는 어떻게 쓴다? 제약 없죠? 모든 자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뭐 할 때는? 발음할 때만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모든 자음 다 쓸 수 있지만 뭐 할 때만은 발음할 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발음해라. 기억나시죠? 네, 현대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라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어두자음군 합용병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먼저 어두자음군 무슨 말이냐면 어두, 말의 머리 이고요. 자음, 군, 자음의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의 무리
즉 여러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왜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온다. 우리 이 자음 한번 보실까요? 이거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시나요? 이거 현대국어에서는 우리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치? 자, 얘는 단어의 어느 위치예요? 종성이죠.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런 받침에서나 사용하는 겹자음들이 실제로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도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이하죠? 그치? 자,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합용병서라는 말인데, 우리 병서라는 말은 이미 봤습니다. 자음체계표 우리 앞에서 강의 들었을 때 병서는 나란히 쓰는 방법이었어요. 나란히 쓰기. 그래서 우리 나란히 쓰기 방법 뭐 봤었냐면 뭐 쌍기역, 쌍디귿 이런 애들 봤거든요. 자, 근데 그때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처럼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고 있죠.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법을 합용병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병서, 나란히 쓰기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라는 방법이에요. 각자병서는 우리가 앞에서 자음 체계표 봤던 것처럼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어두자음군 합용병서라는 애는 합용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합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신기하게 뭐 시옷기역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 이렇게 병서의 종류가 나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지금 현대 국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나눠보면 비읍계는 비읍이 이렇게 앞에 오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 시옷계 얘네들은 말 그대로 비읍, 시옷이 앞에 오고 이렇게 뒤에 다른 애들이 오는 애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옷기역. 얘네들은 뭐 시옷기역, 시옷디귿, 시옷비읍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합용병서. 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문헌을 읽다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나오는 자음들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자음들을 된소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두자음군 합용병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된소리가 발달해 있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모음조화입니다. 모음조화 우리 앞에서 모음체계표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모음조화는 어렵지 않았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이게 바로 모음조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조화는 사실 이 당시에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키기도 좋았던 게, 우리 모음체계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음체계표 이렇게 그렸죠. 천지인 해서 상용하고, 그리고 초출자, 제출자 요렇게 있었어. 그쵸? 그래서 맨 위에 줄 얘네들이 무슨 모음이었냐면 양성 모음이었고요. 양의 성질을 띠는. 그리고 두 번째 줄 얘네들이 음성 모음이었습니다. 자, 양성, 음성 딱 5개씩 짝꿍도 잘 맞고 굉장히 조화로운 구조였기 때문에 이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 16세기 말에
우리 이 모음 중에서 뭔가 격변을 겪는 모음이 하나 생기죠. 뭐가 있지? 자, 지금 다 쓰이는 모음인데 딱 하나 지금 안 쓰이는 애가 있어요. 바로 아레아라는 애가 있죠. 그치? 자, 이 아레아가 이 당시에 뭐 바로 확 없어진 거는 아닌데 16세기 말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라고 우리 소실문자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16세기 말에서는 이음절 이하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름줄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16세기 말부터 이 아레아가 음가를 잃어버림에 따라서 자 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래 5개 짝꿍이 딱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짝이 안 맞네. 얘는 4개인데 얘는 5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음 조화가 자꾸 문란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보면 지금 현대국어에는 우리 나무라고 쓰는 애들 있죠. 자, 여러분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모음 조화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자, 지금 보세요. 나 무슨 모음이죠? 양성 모음이에요. 아죠. 그치? 자, 근데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15세기에는 나무를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적었냐? 이렇게 적었겠죠. 자,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현대 국어를 제시를 해주고 이 현대 국어의 15세기, 그러니까 15세기는 모음 조화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을 때 그때 표기를 써봐라 하는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 조화 지킨 형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나와 너는 다르다 할 때 다르다 어떻게 씁니까? 다르다 이렇게 쓰죠. 자, 이것도 모음 조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텐데 모음 한번 보세요. 양성이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양성이네요. 모음 조화 지켜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거 그럼 15세기 어떻게 쓰였을까요? 15세기 다르다 이렇게 쓰였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음 조화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다라는 거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모음 조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파괴됐어요? 그 이유 16세기 말 아레아의 음가 소실 때문입니다 라는 거 이 이유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적기 방식입니다. 자,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이것도 규칙이 있느냐 하는데 사실 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문자 생활을 하면서 문자를 막 쓸 때 사실 규칙에 따라서 적고 있는 거였어. 자, 그러면은 적기 방식 규칙 뭐가 있었느냐. 자, 15세기 때는 어떻게 적었냐면요. 이어적기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대요. 15세기 때는 이어적기, 자, 다른 말로는 연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어적기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고요. 이 이어적기는 뭘 이어적으라는 얘기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우리 훈민정음도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다 받아 적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만큼 소리 나는 대로 온전히 그걸 받아 적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 이어 적기가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님 더하기 이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 때 그 님, 이.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를 그러면 15세기 때는 어떻게 적었냐?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으래요. 자, 여러분 이거 발음해 봅니다. 소리 내볼게요. 님이. 어떻게 발음내요? 이렇게 발음나죠?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근데 보세요. 이거 지금과는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안 적죠.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게 됐느냐? 자, 15세기 때는 원칙이었던 이어 적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6세기가 되면서 어떤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끊어 적기의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이어적기가 안 쓰였느냐? 아닙니다. 이어적기 그대로 쓰이고 플러스
끊어적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적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 지금 현대의 적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지금 우리 현대 적기 방식 어떻게 적어요? 이거 님 플러스 이 현대대로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적어? 님 이 이렇게 원래 형태를 살려서 어떻게 적었다? 끊어서 적었죠. 이게 바로 끊어적기, 분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처음 쓰였던 게 바로 16세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16세기에도 이어적기가 원칙이었고 끊어적기는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 끊어적기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요. 확대가 되면서 플러스 근대에 가서 거듭적기라는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거듭적기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불필요한 느낌이야. 자, 이 거듭적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앞말의 받침 있죠? 이 앞말의 받침을 거듭 적어요. 자, 거듭 적어서 한 번 더 적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님이 불필요하죠. 그치? 이런 게 부분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현대국어로 오면 우리 표준어 어떻게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원칙으로 표음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 16세기에 이렇게 사용됐던 것처럼 끊어서 적는 거 이렇게 적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런 변화들이 당시 중세국어부터 다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체 7가지 중세국어의 문법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본문에서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보면서 그 당시 선조들의 국어 생활이 어땠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중세국어 본문편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